스포츠 중에 특이한 동아리로는 컬링 동아리가 있었어요. 컬링이요? 그리고 펜싱도 있었고요. 사실 조정도 하거든요. 네, 오늘은 특목고 학생들이 말하는 특목고 입시 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심국제 중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18학번 재학 중인 백창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18학번 김민서입니다. 요즘 뭐 하고 계신가요? 방학인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축 쪽은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코딩하고 있습니다. 코딩. 저는 지금 당장은 이제 여유를 즐기고 있고 국제고랑 과학 영재고, 이제 저는 사실 일반고 졸업생이라서 어떻게 이걸 알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청심국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건 사실 저에게 크게 어려운 고민은 아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같은 선생님 그리고 뭐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많은 거기 청심 중학생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청심국제중은 어떻게 알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때 이제 뭐 부모님이 알아보신 거죠. 어머니께서 이제 내가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건데 동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얘가 왜 청심국제중에 들어가고 싶은지 그 청심국제중 사이트를 띄워주신 다음에 1시간 동안 이 사이트를 좀 보면서 그 너가 왜 청심국제중에 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A4 용지에 써라. 약간 스파르타식이셨군요, 어머니가. 근데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쓴 것들이 승마를 배워요. 학교에서요? 네네. 중학교에서? 네네. 승마. 초등학교 때 영재교육원을 처음에 신청을 했었어요. 고지고대로 하는 수업보다 되게 자유롭고 상호 간에 질문이 이루어지는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아서 과학고가 이런 교육 커리큘럼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재고 면접 시험은 뭐가 나옵니까? 되게 창의력 면접들이 나와요. 흔히들 이제 경시대회 문제들이랑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올림피아드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완전 어려운 수준의 올림피아드보다는 되게 이제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조금 응용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국제고라고 해서 뭐 영어 면접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자소서에 기반한 그 생활 기록부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해서 그냥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입까지 다 겪어보신 상황에서 약간 대입의 축소판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것보다 더 작은, 대입보다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도는 루머가 이런 게 있죠. 과고를 다니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 영어를 못합니다. 배우는 어떤 영어 단어들 같은 것도 일상적인 회화들이나 소통, 이런 독해 지문보다는 과학과 학생들을 위한 어떤 논문 읽기에 필요한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학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나는 영재고나 국제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다. 네, 저는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아, 진짜로요? 이런 선행학습 같은 거는 좀 어린 나이에 많이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올림피아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다고 좀 느껴서 차라리 이제 내신을 좀 단단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때부터 사교육을 안 받고 되게 수학의 정석을 좀 반복해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수학의 정석을 풀었다고요? 네네. 수학의 정석이 고등학생 전용으로 나온 책이잖아요. 그렇죠. 입시 준비를 위해서라기보다 사실 처음에 시작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재밌어가지고 좀 사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사교육은 영어 토론이랑 그리고 논술, 그 영어 에세이 쓰기, 민사고나 뭐 하나고 이런 조금 빡센 이런 특목고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 이제 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사교육을 받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약간 대입 컨설팅 그쵸, 비슷하네요. 약간 네, 그쵸. 그게 정말로 대입의 축소판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무섭다 약간. 기숙학교, 뭐 저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기숙사 있는 학교에 다닌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주말에 나와서 학원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 주말마다 이제 원칙적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이제 대치동으로 가가지고 대치동.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일요일 저녁까지 풀로 수업 듣고 일요일 밤에 다시 기숙사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애초에 그 대치동 쪽에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랬는데 특히 고등학교 때 더 그랬죠. 이제 그런 수능 공부 같은 거 저는 이제 주로 인강으로 했는데 그런 대치동 사는 친구들은 이제 형광으로 그렇게 항상 주말에 많이 들으러 가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과학고나 영재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는 흔히 우리가 괴짜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고에 많은지. 조금 많긴 많아요. 근데 일반고보다는 많긴 많은데 되게 시험을 일찍 풀고 자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에서 야식 배달이 안 되는데 이제 옆에 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막 드론을 날려서 치킨을 매달아가지고 기숙사 창문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럼 이제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제고랑 과고 이제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수업 시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생 수보다 동아리 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동아리를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고 이제 학생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이 사비를 털어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크고 뭐 학생 자치면에 있어서도 제가 다른 일반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진짜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학생이 기획하고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뭔가 학교가 저희를 믿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 반을 오케스트라로 네, 만들자. 학급 오케스트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이제 지휘자를 맡게 됐거든요. 그땐 이제 지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졸업식 때 축하 공연처럼 해가지고 그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학생으로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을 중학교에서 느끼게 돼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도 같은 데로 진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포츠 중에 특이한 동아리로는 뭐 컬링 동아리가 있었어요. 컬링이요? 그런 링크 같은 데 가서 컬링을 하고 오는 거. 그리고 펜싱도 있었고요. 아까 승마만 말했는데 사실 조정도 하거든요. 대학교처럼 정말 자기 관심사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진학을 위한 뭔가 생기부에 한 줄 적어보려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이한 것보다는 뭐 이제 학술적으로 조금 돋보이는 게 있다면 뭐 테드 있잖아요. 테드 강연 이제 저희 서울대도 뭐 테드 스누처럼 해가지고 네, 있는데 맞아요. 테드 뭐 CSIA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토론 동아리만 해도 뭐 대여섯 개. 뭐 고3 때는 일반고랑 비슷하게 그런 칙칙한 루틴을 겪었지만 고1, 2만 해도 그런 자율 활동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희는 수강 신청을 해요. 대학교 수업이랑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는 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럼 이제 공강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듣는 수업도 자기가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연강을 했다가 뭐 중간에 기숙사 자습실 쪽으로 와서 혼자 자습을 하기도 하고 혹은 애들이랑 좀 노가리를 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는 경우가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 저희 이제 과학고는 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한 학년 한 학기에 이제 논문 하나씩을 써야 되는데 팀으로 2년 동안 쓰고 마지막은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대학교 아니야 그냥? 그 연구를 위한 시간을 학교에서 줘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학교 수업이 없었어요. 아, 수요일 자체가 그냥 연구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수요일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저희는 RN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뭐 전공 분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그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대학 교수님을 컨택을 해서 밖에 나가서 대학에 가가지고 교수님과 연구를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에 올라가서 이제 이거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화생지 1을 다 배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에 올라갈 때 그 4개 물화생지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2를 배우더라고요. 보통 그 6개 중에 이제 수능을 2개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영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은 처음 입학했을 때 1학년 때는 되게 수강 신청을 막 하기보다는 체계가 좀 정해져 있어요. 1학년 때까지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되게 그 아까 얘기해주신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까지 다 배워요. 다 배워요? 그래서 2까지를 1년 안에 끝내는 게 이제 수학도 수학의 정석 3학년까지 거의 다 끝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1학년 때 수, 물, 화, 생지 그리고 컴퓨터 과목 중에 몇 과목 정도는 1학년에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면 전공을 선택을 해요.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2과목을 선택하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수물화, 생지 그리고 정보 중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과 물리를 선택을 했었는데 선택했을 때는 되게 대학 과목을 좀 배워요. 조합론, 뭐 집합론 이런 것들, 선형대 수학, 뭔지 알아요? 공업 수학 이런 거 들으면 나오는 과목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배웁니다.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긴 한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이 서울대를 온 친구가 저랑 이제 이과 1등한 친구 해가지고 저 두 명이 왔는데 각 학교에서 본인 동기, 본인까지 포함해서 서울대 몇 명 가셨는지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 학년에서는 국내반 50명쯤 되는데 5명 갔습니다. 이야, 50명 중에 5명. 이게 진짜 5명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50명 중에 5명이면 여러분 이건 그럼 국제반은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국제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국제반에 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 하버드는 이제 아직은 없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뭐 예일 또 뭐 있죠? 콜롬비아 그냥 뭐 뭐 이런. 스탠포드, 콜롬비아 그리고 이제 영국 쪽에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NYU 이런데 영재고 몇 명 왔나요, 서울대? 저희 학교는 이제 95명 중에서 22명 합격했습니다. 몇 점을 맞아서 서울대 무슨 전형으로 갔느냐 이게 또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또 제 얘기를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분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대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엄연한 서울대생입니다. 네, 저는 일반고에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요. 내신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1.09였던 걸로 기억해요. 면접을 보고 입학을 했었습니다. 수시였고요. 저희 과는 정시를 모집을 안 했어요. 창희 씨는 이제 수시로 들어오셨나요? 네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전형이었죠? 일반 전형 내신 점수 공개가 혹시 가능하실지.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2.1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전교 1등 성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 틀리면 뭐 한 등급 내려가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대 의대 가신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찍었던 1.5라는 성적이 지금까지 내 역대 최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로 내려오는. 네네. 수능 준비도 하셨죠? 네, 저 정시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정시 준비까지. 수능에서는 몇 개 틀렸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능은 총 2개 틀렸는데 뭐야? 네, 국어에서 이제 2점짜리랑 사문에서 2점짜리 하나씩 틀렸습니다. 아니 이건 정시에서도 갔겠다. 제가 이제 청심에서 언론정보학과를 처음 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컸고 그래서 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아닌가. 수능 2개. 전설이시네. 이제 국제고랑 과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목고들이 폐지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이 나중에 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폐지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